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김기창 고문님 모시고 이 현장 불합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 고문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자동차에서 한 24년 품질 분야와 생산 분야에서 많은 품질,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뭐 안전 이런 쪽에 대한 개선 활동을 참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후에도 지금 자동차 주력 1차 기업들 국내에 이런 공장장, 또 해외 공장의 총경리, 또 법인장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많은 경험, 또 나름대로의 논리 이런 걸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부권에 있는 한 자동차 쪽의 이 부품사를 이제 첫 진단을 하시고, 여기에 아주 간단한 일반 기업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GM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우자동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품질 분야에서 부품 품질을 담당하였고 예조업체 품질 지도 및 개선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 생산부서에 와서는 그때 당시 도요다의 명태를 하신 나카바시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 활동도 같이 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은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예. 문문현답이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모든가 낭비투성입니다. 그래서 불합리, 불균형, 부적합 이 삼불이 산재되어 있고,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의 포커스는 우선 생산 분야에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효율을 내는 그런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이 완벽하게 하고 우리 현장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랄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선 소음, 먼지, 뭐 바닥의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모랄 측면에서 작업자들과 현장 감독자들의 유기적인 그런 진짜 형제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개선의 포커스는 고효율,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고품질 목표, 그다음에 안전한 작업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리딩하는 조반장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레이어드 오디트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현장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이 좋은 공장, 품질이 좋은 공장, 안전하고 작업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요 화면을 보면서 한 기업에 이번에 많은 현장의 불합리가 우리 다른 지도위원회에서 지금 적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가장 우리 고문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지향하는 바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제가 또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쭉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서서 하죠. 저는 이 현장 지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보면은 다양한 불합리들, 이런 문제점들이
눈에 띄는데 과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현장에 이렇게 있을까? 왜? 저는 이 Y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로에 박스가 하나 놓여졌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야 이 김반장 이리 와. 그래서 박스 치워. 그러면 한 하루 이틀은 박스가 치워질 것 같습니다만 한 3일 4일 있으면 다시 박스가 원래 위치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박스가 그 통로에 있어야 될까?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의 불합리, 현장 잘못 아니면 사무실 연구 지원 부족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현장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전체 CAN이라는 CAN이라는 그러한 지금 분류를 썼습니다. CAN. 만약에 현장이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무실에서 좀 더 연구해주고 지원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 제가 그걸 CAN, NOT으로 분류를 하는 이렇게 한번 내용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AN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적사항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의 감독자들을 모시고 개선 방안을 협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CAN, NOT은 당연히 현장 감독자들을 모시고 개선하기 이전에 사무실과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가 이 원래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근데 불량품 보관에 불량품이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용도의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 샘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죠. 이 마스터 샘플이 왜 이 빨간 박스에 들어와 있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마스터 샘플을 이 공장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라고 사무실 직원들이 다 만들어 줬는데 그게 따르지 않았다면 캔입니다. 캔. 근데 이런 마스터 샘플들조차도 여기 분명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마스터 샘플들을 사용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우리 관리자들이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건 일단 캔 낫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한번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코드 스캔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 샘플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뭔가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바코드 샘플들을 아예 책상 위에 붙여놓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왜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꼭 이렇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무실 직원들이 연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캔낫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런 우리들이 보관함이나 이런데 네임플레이트들이 많은데 이런 네임플레이트들을 참 여기 보면은 눈물겹죠. 관리자들이 이것도 예쁘게 출력을 해서 다 꼽아주고 이렇게 지원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현장의 감독자분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으니 얼마나 이 현장 감독자분들이 눈물겨우는 활동을 한 거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관리자들이 이런 사소한 데까지도 좀 더 이 관심이 좀 미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캔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저는 우리 관리자들의 좀 더 이런 의식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저는 캔낫으로 통상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품 보관 박스 위치에 타 용도의 물품이 보관되는데 아까 그거는 첫 번째 사례 마스터 샘플과 비슷하죠. 왜 이 불량품이 있어야 될 여기에 이러한 다른 지금 용도의 물품이 있는가? Why? 왜 있는가? 이런 것들도 어디에 따로 별도로 보관하도록 이미 지원해줬고 교육이 됐는데 이렇다면은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캔이죠. 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어떻게 좀 놓고 쓰라라는 이런 사무실의 미세한 관심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그나마 이렇게 쓰는 이러한 현장 감독자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현장 감독자한테 지적을 하고 개선해라 하기보다는 뭔가 이건 캔납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무실 직원들과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이런 걸 보면 현장에 내려가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대차들이 있는데 대차의 위치가 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위치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죠. 우리 현장에 보면은 불출된 제품이 있고 자재가 있고 사용하다 보면 빈 박스가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대차가 나오게 되고 또 사용하다 보면 폐기물도 나오죠. 폐기물. 이런 공정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하는 사무실 차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캔 낫으로 분리해서 좀 더 이 현장에 이런 물류 메인 자재나 부품, 완제품에 대한 분류는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지만 기타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활동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캔 낫으로 분류해서 지도를 하고 있죠. 뭐 다양한 이런 위치 미지정 사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타사의 사례니까 너무 자세하게 비춰드리진 않겠습니다. 작업장에 공급되는 전원, 이것도 자주 보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 관리.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보면은 이 여름에 되면요 또 선풍기도 쓰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선풍기 케이블, 이런 공구 전원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사무실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해주고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은 아주 캔낫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지금 이제 사례들이 있죠. 이 장비 뒤에 엄청나게 이런 케이블들이 많이 있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장비 뒤에 케이블.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은 어차피 고객이 요즘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고객 눈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당연히 우리들이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지죠. 작업대 하단에 이 빗자루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 빗자루. 만약에 저는 이런 게 보이면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데 가면 대걸레가 놓여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거는 수레바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빗자루가